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도 폭풍 같은 한 주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른 거, 주식시장 왔다 갔다 한 거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얘기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모주 중에 가온칩스가 어저께 금요일 날 상장을 했죠.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상장을 어저께 하고 이제 따상에 막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종가는 27,100원, 공모가 대비 거의 93.6%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몇 주라도 좀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분은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걸 좀 가족 계좌들 다 모아갖고 좀 왕창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쏠쏠한 용돈이라도, 이제 외식비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예탁금이 한 60조 정도, 59조 정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 고객 예탁금이 한 25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쫙 들어오더니 그게 70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0조에서 59조에 조금씩 빠지는 느낌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돈이 어디로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공모주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확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런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올해부터는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나눠볼 얘기는요, 이제 제가 이쪽 채널에서 배당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 소득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그 배당주들이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미국 배당주들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배당주 중에서 특히 또 ETF 같은 경우도 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좀 그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챙기셔야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실 텐데요. 이자나 배당 같은 이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야 이제 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하일 때는 그냥 원천징수 15.4%, 그러니까 소득세가 14%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1.4%, 그래서 15.4%로 끝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소득, 금융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이제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비과세가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라고 해서 얘는 따로 그냥 이걸로 끝냅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니까, 이제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각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자 소득 얼마 나셨어요 하고 보내주니까 그거 더해보시면은 내가 대상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이제 여기 이 채널에 지금 보면은 아예 은퇴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면 이게 4,6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이 4,600이니까 이것저것 이제 공제받고 막 하잖아요. 과세 표준이 4,600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5%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천징수를 하나 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이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24%, 3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세율이 발생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계산을 제가 조금 잘못해갖고 이번에 이제 다시 좀 수정신고를 했거든요. 저는 수정신고하면서 조금 세금을 지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대략 보니까 한 이제 15.4% 낸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8점 몇 % 정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3점 몇 퍼센트 정도, 23.8%? 뭐 이 정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8점 몇 퍼센트 정도를 더 내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실 때, 물론 아주 복잡하신 분들은 세무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겠지만, 사실 세무사한테 돈 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이제 직접 하시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나 뭐 사업 소득 이런 부분, 이제 직장에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이제 그 내역이 국세청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은행, 뭐 증권사 이런 쪽에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도 다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외국 납부세,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에 의해서 생긴 이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이라는 걸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4월 말쯤에 막 다시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로 세금을 다시 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좀 챙겨봤는데, 이게 이제 외국 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따로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증권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지점에 연락해서, 나 이거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받고 싶다 하면은 뭐 이메일로 주거나 팩스로 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달러로 낸 세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미 낸 세금이라서, 특히 이제 뭐 나라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5% 내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해서 얘는 빼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받았던 영수증 첨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4월 말쯤에 한번 이렇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 배당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세금이 다시 환급됐다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했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서 금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내역을 재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그냥 홈택스에 있는 대로 신고했다가는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이걸 빼먹었더라고요. 빼먹어서 다시 챙겨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막 틀어지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다시 또 정정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2월 말, 뭐 3월 초쯤에 이제 그 금융사들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배당주들, 특히 ETF 같은 경우들은 세금을 뭐 정산하고 뭐 추가 배당을 하고 이제 뭐 월말 배당, 그러니까 그 기말 배당 뭐 개념으로 정산을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4월 말쯤에 이제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5월 달에 하게 되니까 그때 업데이트 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HTS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융소득 내역을 뽑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우편물로 온 거는 한 3월 말쯤에 왔는데, 이게 이제 4월 말에 한번 틀어졌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내역을 한번 챙겨 보시고, 거기에 보면 금액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5월 달에 뽑은 그 금액 기준으로,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홈택스에서 사실 별로 입력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금융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제 입력된 거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틀린 거 아까 홈택스 안에는 3월달 기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5월달 기준으로 나온 숫자를 갖다가 수정해서 넣는 작업 하시고, 뒤쪽에 가다 보면 외국 납부세액 이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받았던 거 숫자 더해서 집어 넣으시면, 뭐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던 거에 요거 조금 수정만 해주시면 금방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은 세금 뜨면은 이제 그거 납부하시고, 지방세 신고도 버튼 바로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굳이 세무사한테 돈 안 갖다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금융소득이 이제 넘어가서 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희 쪽도 제가 아는 분들 해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돌려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몇만 원이긴 하지만 몇만 원씩 돌려받으셨어요. 연금 플러스 배당소득만 있는 분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또 우리가 모아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세금은 낼 만큼만 내시고, 안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더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꼬박꼬박 잘 챙겨서 더 냈으니까 뭐 하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이제 내가 잘 챙겨야 그들도 더 냈구나 덜 냈구나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랑 계속 이 배당 소득을 늘려가는 구조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방 오실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이번 기회라도 조금 챙겨 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그런 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